매주 월요일마다는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몸과 건강에 마음에 조금씩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매일 조금씩 쓰고 버린다라는 책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강의고요.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비움의 기술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생활의 팁 같은 것인데 가볍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강력한 팁입니다. 저자는 후데코라는 분인데, 이분이 20대에는 일본 분인 걸 알겠죠? 20대에는 굉장히 덤으로 받은 거, 부수적으로 얻은 것들, 그런 것까지도 다 못 버리고 계속 쌓아두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계속 쌓이고 집이 지저분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쓰고 버리는 습관을 들이시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는 없이 미니멀 라이프를 캐나다에서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물건이 많아서 너저분한 집을 정리하고 싶다, 매일 시간에 쫓겨서 눈앞의 일을 하기도 벅차다, 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 스트레스로 녹초가 됐다, 막연한 불안감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브레인 덤프라고 하는 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데, 그거하고 4가지 노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쇼핑 습관을 버리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불가능에 주목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을 버리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 관리 노트와 스트레스 노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인 덤프라고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온갖 생각들을 혹은 해야 될 일들을 일단 다 꺼내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 브레인 덤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일들이 많으면 정작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가릴 수가 없게 되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휩싸여서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지 간단한 내용인데요. 다 써봅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지금 꼭 해야 될 일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제목은 각자 원하시는 거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소한 거를 다 꺼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더 안 나올 때까지 다 써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웁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것들, 남은 것들을 나열을 해봐요. 줄었죠, 아까보다 목록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일 혹은 꼭 필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머릿속에 복잡해져 있던 것들이 개운해지고, 이렇게 쓰고 나면은 실행하기도 훨씬 쉬워지고요. 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막 이거 먼저 할까 저거 먼저 할까 헤매는 일도 없어집니다. 차례차례 해나가면 되니까요. 이게 브레인 덤프의 요지고요. 그리고 관리 노트라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물건 관리 노트입니다. 여러분 옷장에 있는 내 옷이 상의가 몇 벌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혹시 내가 옷을 충동 구매를 했는데, 티를 충동 구매를 했는데 막상 집에 가보니까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 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옷이 다 쌓여있는데 막상 입을 게 없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다 써봅니다. 상의 몇 벌, 하의 몇 벌, 외투 몇 벌, 원피스 몇 벌, 이렇게 써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살 때 가격을 만약에 기록을 해두셨다면 그것도 같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기록해둔 내용이 없다면 지금부터 그거를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살 때. 그리고 그 물건을 사서 내가 얻은 객관적인 혹은 주관적인 이득을 기록을 해봅니다. 내가 이걸 입었을 때 굉장히 좀 단정해 보이고 혹은 귀엽게 보였다, 그래서 기뻤다. 새 봄옷을 구입해서 굉장히 뿌듯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게 하나도 없다, 내 옷장에 공간만 차지해서 잘 입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고 나면은 다음번에 쇼핑을 할 때 그것을 더 참고를 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옷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 다음에 소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고서 이거를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쇼핑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 문자를 끊어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게 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스트레스 노트는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온통 그 스트레스들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남편 혹은 아내와 싸웠다. 그런 큰 일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우리는 사소한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인스타에 내가 올렸는데 별로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이런 것도 사소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적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비우는, 그렇게 한번 바깥으로 꺼냄으로써 머리가 가벼워지는 효과도 있지만은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매일매일 이거를 스트레스를 기록하다 보면은 의외로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내가 꼭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더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씩 해볼 것이 있다. 그런 거를 인식을 하시고 조금씩 그걸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침에 아이가 너무 늦게 일어나고 또 아침 밥 준비하고 보내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지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하는 경우라면은 그 전날 저녁에 미리 아침밥을 준비를 해둔다든가 아니면은 아이가 밤에 게임을 하는 거를 조금 잘 구슬려서 막는다든가 그러면은 이 상황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스트레스 상황이 어디 이제 외부 환경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버리기의 시작은 쓰기라는 주제로 이런 스트레스들 혹은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관리하에 겉으로 꺼내놓음으로써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두는 그런 연습들을 한번 집에서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